안녕하십니까. 청소년 지도 방법론 제2주차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봄에 들어서 한절기로 인해서 또 건강관리를 여러분들 유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또 보니까 코로나 확진자가 26만, 23만이 넘었고 또 변이종이 또 이제 계속적으로 발생되는 이러한 현상들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 건강관리 잘 하셔서 한 분도 이 코로나 감염에 감염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제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장 청소년 지도 방법의 어떤 기초 과목에서 오늘은 청소년 지도 방법의 개념, 중요성, 그리고 청소년의 어떤 이론적인 방법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소년 지도 방법의 개념입니다. 자, 청소년 지도라는 이 개념은 학문적으로 등장한 것은 어떤 최근의 일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는 우리가 청소년 생활 지도라든지 그 다음에 진로 지도 그리고 학업 지도 등과 같이 이런 청소년 지도와 유사한 용어가 이제 사용돼 왔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청소년 지도의 개념에 대한 이 학자들의 어떤 정의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소년들의 어떤 개념들을 우리가 학자들의 정의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 문용영 교수는 자, 청소년 지도는 청소년들에게 어떤 포괄적인 삶의 경험을 제공해서 그들 나름대로의 이 삶을 즐기고 영위해 나가게 함으로써 이제 성인이 되어서 그들의 어떤 그 성인이 되어가는 그들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데 있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고요. 오지선 외에 몇 명에 이르는 학자들은 이 청소년 지도는 학교 교육에 있어서 이제 교사가 수행하는 역할을 의미하는 어떤 교수에 대해서 대응하는 개념으로서 청소년 육성의 영역에서 그 내용과 관련한 구체적 사항에서 이 청소년들을 지원함으로써 그들의 어떤 도덕적 능력을 함양하고자 하는 이 활동을 말하고 보다 어떤 면에서는 협의의 의미로는 일정한 자격과 능력을 가진 이러한 청소년 지도사가 청소년 이 수련을 지원하는 활동이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김진아 교수는 청소년 지도는 청소년들이 어떤 그들의 생활 세계에서 직면한 여러 가지 어떤 문제들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뭐 교육적이고 그다음에 가정적이고 사회적, 어떤 직업적, 신체적, 정서적 문제 이것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그다음에 지원하며 청소년들의 어떤 잠재력, 여기는 인지적, 사회적, 정서적, 신체적 영역 이런 것들이 바람직하고 건전하고 온전한 상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여기는 조력하고 지원하는 이런 어떤 조직적인 일련의 과정을 우리가 여기에서는 청소년의 지도다라는 어떤 개념적인 요소를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한상철 교수는 청소년 지도는 이 전문 지도사가 청소년을 지도하는 행위 또는 과정으로서 상담에 여기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고 청소년들로 하여금 여기는 자기 주도적 능력을 갖도록 이 환경을 조성하고 안내하며 그다음에 지원하는 일련의 어떤 그런 조력 활동이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청소년 지도에 대한 여러 학자들의 의견이 다양하지만 거기에 대한 어떤 공통적인 의견을 우리가 한번 공통점인 것을 한번 살펴보면 한번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자들의 여러 가지 어떤 공통적인 내용들 중에서 한번 첫 번째 보면 그들 나름대로의 어떤 삶을 즐기고 영위하고 그 다음에 도덕적 능력을 향상하고 그리고 바람직하고 건전하며 온전한 상태로 성장하며 자기주도적 능력을 갖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런과 같은 어휘에 살 뜻이 여기에서는 청소년 지도의 어떤 목적 지향성 그 다음에 가치 함축성 이런 것들을 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 지도는 여기는 몰가치적이거나 자유방임적인 것이 아니라 일정한 여기는 가치와 이 목적을 지향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 목적은 청소년의 어떤 여기에 있잖아 삶을 영위하고 도덕적 능력을 향상하고 바람직하고 건전하고 온전한 상태로 성장하고 그다음에 자기 주도적 능력을 갖도록 여기에는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가치 지향성이라든지 함축성 이런 것들을 여기에서는 추구하는 그러한 어떤 가치와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가치 지향성은 청소년 지도가 이 청소년을 위한 이 활동이라는 점에서 이 점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이제 가치 지향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여기에서 두 번째는 여기에서는 지원하고 조력하고 조성, 그다음에 안내 이런 등과 같은 용어로서 여기에서는 이런 내용의 어떤 살펴보면 자, 청소년 지도의 어떤 실체적 지도 활동의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 지도의 어떤 실체는 이 청소년 활동을 지원하고 그다음에 인내하는 과정이지 어떤 이념이나 그다음에 여기는 가치 이 내용을 처방적으로 지시하거나 주입하는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청소년들을 활동하는 데 있어서 지원하고 조력하고 조성하고 안내하는 이러한 내용이지 어떤 면에서는 이 청소년 활동을 어떤 이념적이고 그다음에 가치적이고 내용을 처방하는 그다음에 주입하는 이런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또한 청소년 지도는 정태적이고 일시적이고 비체계적인 것이 아니라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어떤 동태적이고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어떤 일련성을 여기에서는 지닌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이제 세 번째 마지막으로 공통점은 자, 청소년 지도의 어떤 주체와 객체를 포함하고 있다라고 보는 건데 자, 청소년 지도의 주체는 누구냐면 이 전문 지도사라는 용어에서 보던 자, 이 전문적 능력과 이런 전문적 능력과 경험을 갖추고 있는 이 청소년 지도사가 청소년 상담사로 대표되는 이 청소년 지도를 이 전문가를 여기에서는 의미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청소년 지도의 어떤 객체는 뭐냐면 당연히 누굽니까? 청소년이라는 거죠. 따라서 이 청소년 지도는 청소년에 대한 어떤 활동이다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이 청소년의 참여가 강조되면서 청소년 지도에 있어서 이 청소년의 참여 기회가 다양하게 주어져 있지만 이 청소년 지도는 청소년 지도 전문가와 청소년의 어떤 관계 속에서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간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청소년 지도의 의미를 정의하면 뭐냐면 다시 한번 정의를 하면 자, 그 청소년 지도는 지, 그다음에 덕, 그다음에 체. 이 지덕체를 어떤 겸비한 도덕적이고 그다음에 전인적인 어떤 인간으로 이 청소년이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 지도사라든지 청소년 상담사와 같은 이러한 청소년 지도 전문가에 의해서 청소년 시설이라든지 그다음에 단체 이런 어떤 그 기관에서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지속적이고 그다음에 체계적인 안내라든지 지원 활동이다라고 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정의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청소년 지도란 뭐냐라고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이 청소년 지도라는 것은 자, 청소년들이 어떤 그들의 생활 세계에서 직면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교육적으로, 그다음에 가정적으로, 사회적으로, 직업적으로, 그다음에 신체적으로, 정서적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지원하는 것이다. 청소년 지도사라는 것은.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청소년 지도사라는 것 또한 이 청소년의 어떤 잠재력, 여기는 인지적이고 사회적, 정서적, 신체적 영역 이런 것들이 바람직하고 건전하고 그다음에 온전한 상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여기는 조력하고 지원하는 이런 어떤 일련의 과정을 우리가 청소년 지도사가 해야 할 역할이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청소년 지도자에 있었던 그런 개념적 성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소년 지도는 청소년들이 이 바람직하고 그다음에 건전하고 온전한 상태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조직적인 목표 지향적 활동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아까 여기서 말씀드렸다시피 여긴 성격적인 요소를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 자, 청소년 지도는 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가정이라든지 학교, 지역사회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여기에서는 정규 학교 교육체계 외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교육으로 사회적으로 그다음에 교육적 성격이 강하다는 거죠. 그 이념적 여기에서는 개념적 이해가 먼저가 우리가 필요한데 가정이나 학교, 지역사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교육을 포함하지만
정규 학교의 어떤 교육 체계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청소년 지도사는 이러한 청소년 지도사가 교회 학교, 즉 학교 교육에서 벗어난 이런 바람직하고 건전하고 온전한 상태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도와주는 것이 청소년 지도사의 어떤 성격적인 측면이다. 자, 청소년 지도는 청소년이 건전하고 그다음에 유능한 한 인간으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이런 어떤 세라적 대안적 패러다임을 학교라든지 가정, 지역사회 속에서 다른 체제의 어떤 파트너십 통해서 여기에서는 이루어져 간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지도사라는 것은 여기는 이 크게 학교라든지 가정이나 지역사회 이 모두를 포함하고 있지만 정규 가정의 어떤 교육 체계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사회적이고 교육적 성격 이것들이 어떤 면에서는 강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음에는 자, 청소년 지도 청소년 및 참여자의 어떤 조직화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소년 지도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이라든지 그 참여자들을 어떠한 형태로 그리고 어느 정도의 규모로 조직화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직화한다는 것은 자, 청소년 지도를 위한 이 청소년 및 참여자의 조직화는 참여자들을 어떠한 조직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활동을 수행하도록 하냐는 어떤 진행 방식을 우리가 말한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수련 및 활동 촉진 기법에서 우리가 살펴보면 자, 청소년 지도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 전개되는 여기에서는 수련 및 활동 기법은 이 수단과 방법이라고 우리가 수단과 기법을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다. 의미한다. 그래서 수련 및 활동 촉진 기법은 수단과 기법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수단과 기법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자, 이 수련 및 활동 촉진 기법은 청소년들의 수련 및 학습 활동을 촉진시키고 그다음에 청소년 지도자의 어떤 효과적인 지도 행위를 위한 어떤 기술이라든지 전략 이것을 우리가 말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련이라든지 이 활동 촉진 기법을 그러면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어떠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방법을 사용할 것이냐라는 어떤 전략을 사용할 것이냐면 여기서는 첫 번째는 토의법이 있고 우리가 토의법은 서로가 토의하면서 하는 거고 강의법은 일방적으로 이렇게 교수에 의한 강의를 진행하고 포럼은 전체적인 어떤 주제를 가지고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발표자가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어떤 그런 대담자가 있으면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거기에 대한 어떤 그 의견을 듣는 이런 것들은 어떤 포럼을 열잖아요. 그런 활동이 있고 그 다음에 역할 연기가 있고 역할을 어떤 면에서 실질적으로 역할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연기법에 의한 것들을 있고요. 그 다음에 연시법이 있고 전시법이 있고 실습 등 이런 다양한 기법이다. 근데 아마 연시법이라는 건 다른 분은 여러분들 아마 전시법이라든지 실습이나 이런 것들은 알 것 같은데 역할 연기도 그렇고 연시법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 실제로 해보이는 방법이에요. 이게 여러분들은 아마 군에서 많이 해보신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어떤 면에서 보면 시범을 보이는 거예요. 해보는 거예요. 어떤 시범을 보이는 것보다는 해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서 군에서 보면 어떤 조교를 통해서라든지 교관을 통해서 실제로 여러분이 수류탄을 투척을 해서 예를 들어서 수류탄 투척을 할 때는 그런 기본 자세를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실제 투척을 해서 던져보는 이러한 과정을 연시법이라는 거죠. 연시법. 실제적으로 해보이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시범을 보여서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뭐 개별 실습을 한다든지 뭐 어떤 면에서는 그런 어떤 이제 조별로 나눠서 한다든지 이런 이제 방법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연시법을 통해서도 이루어져가는 다양한 기법들을 통해서 이런 청소년의 수련 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다양한 방법을 가지고 이루어져 가고 있다. 그래서 늘 여러분들한테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제 2주차를 진행하면서 더 확실한 것은 군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그 병사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진행하는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그 방법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하나의 어떤 프로그램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이뤄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어떤 촉진 기법을 사용해서 이뤄갈 것인가라고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교육할 때 이런 방법들을 도입하면 더욱더 흥미롭고 그 다음에 더 어쩌면 효과적인 이런 교육 내용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또 이뤄가 보시기를 한번 바랍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수련할 때가 촉진 매체로서 여기서 보면
자, 이런 촉진 매체는 어떤 것이 있냐면, 자, 수련이라든지 이 활동 촉진의 내용을 보다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이 사용하는 모든 형태의 어떤 전달 수단, 그다음에 통로를 우리가 여기는 매체, 촉진 매체라고 한다. 예, 그것을 어떤 면에서는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여기는 전달하고 여기 통로 역할을 해주는 것을 우리가 촉진 매체라고 한다. 그리고 청소년 및 참여자들이 활동 내역을 보다 명확하게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활동 내역을 구체화하거나 또는 보충하는 데 사용하는 이 모든 자료나 기구를 우리가 촉진 매체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이제 다양하게 어떤 매체들이 있냐 우리가 이제 밑에 살펴보면, 자, 모형이나 이런 모델의 실물 매체를 비롯해서 인쇄 매체, 신문이나 서적, 그림, 팸플렛,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기에서는 어떻게 그 수련 활동을 촉진시키는 매체 역할을 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하죠. 여러분들도 뭐 군에서도 보면 이런 어떤 다양한 어떤 매체를 통해서 우리가 이루어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청각 매체가 또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뭐 수업을 통해서도 보면 다양하게, 과거에는 뭐 이런 것들을 뭐 칠판에다 쓰고 뭐 이렇게 했지만 지금은 이제 다양한 어떤 시청각 매체를 통해서 이루어가잖아요. 그래서 뭐 TV라든지 VTR, 라디오, 영상기, 슬라이드, OHP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카피를 해가지고 이제 보여주는 거 있죠. 빔 프로젝트. 이런, 그 다음에 전통 악기, 인라인 스케이팅, 그 다음에 나침반, 이런 수련에 필요한 다양한 기구들을 통해서 어떻게 이 수련 활동을 촉진시키는 매체를 활용해서 이것을 어떻게 해서 효율적이고 할까, 효율적으로 운영할까, 이런 매체들을 사용해서 이루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훈련할 때라든지 그 다음에 다양한 어떤 그런 뭐 전리 행군을 한다든지 이런 매체를 통해서 이런 어떤 그 촉진 활동을 계속적으로 이뤄가는 그런 것들을 이뤄가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뭐 특공연대 있을 때 보면 이제 우리가 뭐 천리행군하고 뭐 백리행군을 하잖아요. 이런 활동을 하게 되면 사실 끝나고 나면은 그만하는데, 여기에서 보면은, 그리고 부대에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다 사람들이 취지고 이제는 끝났다는 그런 안도감에 의해서 사람들이 좀 어떤 면에서는 좀 퍼지기 쉽잖아요. 그런데 대대장이라는 분이 오셔가지고, 새롭게 이제 오셔가지고 천리행군을 오면서 다시 사격을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뭐냐면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정신 집중을 통해서 여러 가지 부대의 어떤 그런 그 사고나 이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는 그러한 어떤 측면도 있고,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그러한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도 우리가 이런 활동을 또한 촉진시킬 수 있는, 그래서 사격을 해서 제일 우수 부대는 뭐 중대 부대 있잖아요. 우수 부대는 뭐 예를 들어서 부대 전체, 뭐 예를 들어서 휴가를 보낸다. 중대장부터 다 해서 문 때려봐, 문 잠그고 휴가를 간다. 뭐 이런 어떤 것들을 매체를 통해서 이루어져 간다는 거죠. 그냥 천리행군이나 백리행을 끝나고 와서 사격을 한다. 만은 끝나면은 여기는 촉진시키는 게 아니죠. 그러나 이거를 통해서 우승한 부대에 대해서는 전체 휴가를 간다든지 이런 어떤 것들을 통해서 이루어갔다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뭐 당연히 왔던 전체 휴가를 가기 위해서 뭐 보름이라든지, 우리는 전체 가면 우리가 15일 정도 거의 그 문을 그냥 잠고 15일 휴가를 간, 우리 특공연대는 그랬던 것 같은데요. 뭐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이런 수련 활동을 촉진시키는 것과 못지않게 군부대에서도 다양한 어떤 시청각 매체를 통해서 어떤 교육 내용을 더욱더 활성화시키고 그런 내용을 통해서 효과적인 능력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러한 측면을 우리가 간구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자, 프로그램 여기에서는 이제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그래서 자, 여기에서는 수련 및 활동 촉진을 위한 여러 가지 운영이라든지 전개 방법을 여기에서는 이제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하는데, 자, 실제로 이 청소년 지도사가 이 프로그램 관련된 어떤 제반 조건을 고려해서 수련 및 활동 과정을 원활한 어떤 촉진을 통해서 이 활동과 학습에 대한 즐거움, 그리고 그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일련의 어떤 과정을 여기에서는 우리가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한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프로그램을 잘 여기에서 작성을 해, 좋은 프로그램을 작성을 했다 하더라도 그 활동을 어떤 면에서는 학습에 대한 어떤 즐거움과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이 없다 그러면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을 나왔다 하더라도 그 프로그램은 성공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나 조금 부족할지라도, 부족한 프로그램일지라도 그 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한 어떤 학습 과정,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즐거움과 그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 프로그램은 또한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에는 이제 청소년 지도 방법의 중요성입니다.
자, 청소년 지도 방법론의 어떤 그런 개념적인 것을 통해서 자, 넓은 의미의 청소년 지도 방법론과 그다음에 좁은 의미, 즉 여기는 넓은 것은 어떤 광의적인 것과 좁은 것은 협의적인 것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광의적인 어떤 청소년 지도 방법론은 자, 여기는 청소년 지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모든 계획적인 활동을 연구하는 학문을 우리가 여기서는 청소년 지도, 넓은 의미에서 청소년 지도 방법론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서는 기획이라든지 시설, 장소, 활동 이런 어떤 청소년 지도를 위해서 고안되고 동원되는 모든 어떤 수단과 행위를 포함한 일체의 운영을 연구하는 학문이다라고 우리가 여기에서는 광의의 어떤 그런 청소년 지도 방법론을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협의의 어떤 청소년 지도 방법론은 자, 여기에서는 자, 청소년 지도사가 청소년을 보다 효율적으로 여기에서는 지원하고 조력하기 위해서 행하는 여기는 활동 이것을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지도 활동에는 동원되는 어떤 전략이라든지 기술 이런 것들을 포함한 개념으로서 여기는 지도 기법이 포함되는 개념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다는데 지도 기법. 그래서 지도 기법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여기에서는 그 활동이 여러 가지 어떤 성공을 거둘 수 있느냐 실패를 할 수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지도 기법은 여기서는 전략과 기술 이런 것들을 포함한 것을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다음에는 이제 청소년 지도 방법의 어떤 영역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소년 지도 방법의 어떤 영역을 보면 자, 이 청소년 여기서는 그 청소년의 어떤 그런 영역에서 보면은 야, 청소년 지도 방법론의 어떤 개념에는 청소년에 대한 어떤 이해, 그다음에 특성, 청소년의 어떤 지도 방법, 성격 특성, 그다음에 지도 개념의 어떤 이론, 원리, 그다음에 지도 방법의 어떤 그런 기법, 방법 이런 것들이 포함된 강의적인 개념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청소년의 어떤 이해 및 특성을 우리가 살펴보면 자, 청소년과 함께 활동하고 여기서는 특성은 청소년과 함께 활동하고 그 다음에 적절한 지도 방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청소년 지도사는 어떻게 됩니까? 이 청소년의 신체적이고 정서적이고 감성적 발달 특성, 그 다음에 인지적 사회적 특성 이런 것들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하고 있는 어떤 그런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분대장이라고 그러면 분대장이나 중대장이라고 그런다 그러면 뭐 소청이라고 한다 그러면 자, 여러분들이 관리하고 운영하는 어떤 그런 분대원이 있다 그러면 개원인도 있고 분대원도 있고 소대원도 있고 뭐 중대원도 있잖아요. 제일 처음에는 어떤 개원이라고 얘기하면 자, 그 개원들의 어떤 신체적이고 정서적, 감성적 이런 어떤 인지 사회 발달 이런 특성을 잘 파악할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잘 활용한다고 하면 뭐 하겠지만 그것을 잘 어떤 면에서는 이해를 하면서 업무를 우리가 잘 해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어떤 청소년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신체적인 정서 이런 특징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바로 업무를 주어진다 그러면 그 어떤 병사라든지 청소년은 그 업무를 이해하지 못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군부대에서도 보면 이 부대원들을 우리가 들어가 우리 소대장 생활할 때 보면 소대의 어떤 그런 소대원들에 대한 어떤 개인적인 신상 모든 것들을 다 어떤 면에서 외우고 제가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어떤 교육을 할 때 그런 어떤 부대원들에 대한 어떤 소대원들에 대한 어떤 특성 이런 것들을 뭐 다 세세하게는 알 수는 없겠지만 큰 것들 뭐 이런 것들을 이해해서 또 암기하고 제가 가서 그가 같이 활동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소대장이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나에 대해서 이렇게 잘 알아? 나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지? 뭐 이런 또 관심을 갖게 되면 그렇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어떤 면에서는 훈련이 더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이루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또 부대에서도 이런 내용들을 활용했으면 좋겠고요. 자, 다음에는 자, 청소년 지도 방법의 어떤 그 성격과 특성입니다. 여기에서는 자, 청소년 지도 과정에서는 기존의 어떤 학교 교육에서 주로 사용되어 왔던 이 교사 주도적 학습, 그다음에 교실 학습, 개별 학습 및 경쟁 학습 이것과는 어떤 면에서는 달리 청소년들이 이 다른 사람과 더불어서 함께 공동의 목표를 해결해 나가는 이 청소년 중심적 학습으로 여기는 협동학습과 청소년들이 직접 체험하고 활동하는 현장학습 그리고 경험학습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루어간다는 거죠. 다시 한번 말하면
청소년들의 어떤 성격과 특성은 학교 내에서 이 교실 학습에서 이루어졌던과는 달리 이제는 어떤 외부적인 글에서 어떤 그런 기관에서 어떤 그런 활동 어떤 그런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어떤 그런 기관에서 이런 어떤 그 학습 이런 협동 학습을 통해서 청소년들이 현장 학습이라든지 경험 학습이라든지 체험 학습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이루어 간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 요즘에 이제 뭐 서울시나 이런 데서도 보면 학생들이 이제 여러 가지 어떤 면에서 보면 뭐 초등학교를 이제 끝나고 이제 중학교 올라가고 그다음에 이제 고등학교에 올라가는 이런 학생들이 어떤 뭐 적응을 잘 못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적으로 보면 서울에서 보면 이제 대안학교 같은 경우를 이제 이렇게 세워서 이제 지원하는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안학교에서는 실질적으로 학교에 대한 어떤 그런 실습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현장 학습이라든지 경험 학습, 협동 학습, 그다음에 체험 학습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보면 어떤 규율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좀 벗어난 상태에서 이런 활동을 많이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학생들이 어떤 면에서는 전교 교육 학생에서 적용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이런 대안학교에서 또 와서 또 꼭 정규과정 학교에서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대안학교 오는 건 아닙니다. 분명히 다양한 어떤 현장 학습이라든지 체험 학습 이런 것들을 원해서 또 부모가 보내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지만 특별하게 이제 그런 어떤 그 적응을 못하는 또 학생들 일부가 이런 대안학교에 들어가서 활동을 잘하면서 그 학생들이 건전한 청소년으로 육성하고 발전되는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또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런 어떤 청소년 지도 방법의 성격은 이런 현장 학습이라든지 경험 학습, 체험 학습 이런 것들을 어떤 상당히 우리가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음에는 청소년 지도의 어떤 이론적 원리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지도의 이론적 원리는 첫 번째는 청소년의 이 자발적이고 자기주도적인 참여 촉진과 그다음에 학습 활동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이 청소년 지도는 자발적으로 참여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주도적인 어떤 이 참여 촉진 여기에 따른 학습 활동에 초점을 맞춰주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청소년 참가자의 어떤 상호 학습의 효과를 증대시키는데 여기에서는 상호 학습의 효과를 증대시키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학교 교육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개인 중심으로 이루어져 간다 그러면 어떤 면에서는 이 청소년 관련된 이런 어떤 기관이나 단체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상호 협동학습 이런 것들을 통해서 효과를 증대시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약간 좀 떨어지는 학생들도 같이 참여를 시켜서 같이 함께 이루어져가는 이런 것들을 여기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청소년 지도의 어떤 그런 원리를 통해서 이루어져 간다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자, 수련 활동이 전개되는 이 현실성을 고려해서 적절한 어떤 지도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수련 활동이 전개되는 이 여러 가지 현실성을 통해서 여기는 어떤 지도 방법을 적용할 것이냐라는 것은 지도자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어떤 그 계속적으로 이루어왔던 어떤 경험적인 그다음에 어떤 체험적인 이러한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실질적으로 보면 군에서 보면 이제 초임 그 병사들이 이제 오게 되는 거 하고 그다음에 지금 어떤 면에서는 그 이제 뭐 상병들 뭐 고참들 뭐 이렇게 해서 와서 교육받는 거하고 벌써 지도 방법이 다르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이제 이 현실성을 고려해서 적절한 지도 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청소년 지도자들의 어떤 역할이고요. 그다음에 이 다양한 방법을 융통성 있고 이 조화롭게 활용하는 이 지도 방법에 초점을 맞춰져 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어떤 학교 교육에서는 이 어떤 그런 그 체계적인 어떤 그런 교육 시스템에 의해서 이루어져 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이 청소년 지도나 활동에 있어서는 융통성이 있고 조화롭게 활용하는 어떤 지도 방법에 초점을 맞출 수 있고 그다음에 능률적이고 효과적인 지도 방법에 이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청소년과 참가자의 참여를 촉진시키는데 이제 초점을 두고 있다. 그래서 청소년과 참가자들의 어떤 참여를 촉진시키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그래서 여기는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자기주도 학습에 어떤 항행하지 않으면 여기는 또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유의라든지 이 오락적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지도 방법이 활용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면 유의라는 것은 뭐 오락적인 측면에서 많이 있겠지만 여기서 유의라는 건 뭡니까? 즐겁게 놀고 이제 장난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잘 노는 사람이 성공한다라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잘 노는 사람이 성공한다. 그래서 뭐 공부만 잘해가지고 어떤 그런 어떤 면에서 보면
또 공부도 잘 해야 됩니다. 뭐 머리가 좋아서 연구하고 그다음에 어떤 개발하고 그다음에 어떤 프로그램을 작성한다든지 어떤 기획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또 중요하지만 그러나 청소년 활동 중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즐겁고 어떤 그런 면에서는 장난감 이런 장난을 하면서 교육 학습의 어떤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이런 어떤 방법들도 또 우리가 강구해서 진행해 나가는 것이 상당히 이제 좋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잘 노는 사람이 성공한다. 그래서 우리가 놀지 못하는 사람은 또 성공도 못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꼭 이 코론은 아니겠지만은 그래서 잘 노는 것이 성공할 수 있다라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이제 많이 사회가 바뀌면서 과거에는 우리가 이제 어떤 뭐 노동 시간에도 보면 44시간에서 뭐 45시간 더 시간은 뭐 야간까지 하고 뭐 50시간 뭐 더 이상 막 한 경우도 있잖아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잠시 쉬면은 뭐가 좀 이상하고 뭐 일을 안 하는 것 같고 뭐 이제 이상하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 요즘에는 우리가 이제 40시간을 이제 기준으로 했을 때 그때는 뭐 거의 뭐 배 이상을 했죠. 야간까지 한다 그러면 요즘에는 이제 거의 이제 뭐 40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제 주말을 이제 어떻게 활용하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상당히 이제 중요한 요소로 이제 대두되고 있는데 그러한 어떤 주말을 또 이용해서 어떤 그런 청소년들과 잘 어떤 그런 즐겁고 노는 문화도 이게 또 우리 가정 속에서 이루어져는 것도 상당히 어떤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청소년 지도의 어떤 이론적 원리는 이 훈련 기법은 뭐냐 하면 참여를 통해서 어떻게 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느냐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능률적으로 할 것이냐라는 것에 여기에는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음에는 이제 청소년 지도 기법.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개인 중심 지도 방법이 있다. 이제 청소년 지도 방법에서는 개인적인 중심 지도 방법에서는 세 가지가 있는데, 자, 개별적인 활동 및 학습 형태. 개인 중심에는 개별적이고, 그다음에 그런 개별적인 활동과 학습 형태에 맞춰서 지도를 하고, 그다음에 지도자의 어떤 지원과 도움을 받는 활동이나 학습 형태에 중점을 두고, 그다음에 수련 자료 및 기자재를 활용하는 학습 및 학습 형태에 중점을 두는 개인 중심 지도 방법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지도 방법에서 소집단과 이제 대집단의 지도 방법이 있다. 그래서 소집단 지도 방법은 자, 청소년과 참가자의 어떤 단위와 규모를 여기는 이 소집단의 원리를 적용해서 적절하게 여기서는 편성하고 전개하는 방식을 우리가 소집단 지도 방법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대집단 지도 방법은 뭐냐면 자, 청소년과 참가자의 단위와 규모를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소집단보다는 훨씬 큰 형태로 전개되는 이런 어떤 활동이라든지 학습 형태 그래서 여기서 보면 자, 많은 정보를 짧은 시간에 다수에게 전달할 때 여기에서는 유용하다는 거죠. 이 많은 정보를 그리고 소집단 활동과 병행될 때 보다 효과적으로 우리가 운영될 수 있는 이런 어떤 대집단 프로그램을 우리가 지도 방법을 말씀드릴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자, 다음에는 이제 청소년 지도 방법의 어떤 이제 이론적인 측면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소년 지도 방법의 이론적인 우리가 이제 보면 여기에서는 첫 번째는 이제 경영학습 이론입니다. 경험학습 이론. 자, 경험학습의 어떤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면 자, 이 경험학습은 어떻게 했습니까? 학습하는 것에 대해서 여기서는 듣고 말하고 읽는 대신 뭐 합니까? 경험은 듣고 말하고 읽는 대신 뭐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학습자가 직접 참여하는 어떤 실제적 활동이다. 그래서 이 어떤 실제적 체험을 통해서 여기에서는 학습하는 것을 의미한다. 경험학습은 우리가 상당히 그래서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듣고 말하고 읽는 건 뭐 어떤 일방형 강의, 일방한 어떤 강의 중심적에서 이제는 이런 방식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학습자가 직접 참여하는 것, 직접 참여해서 이루어지는 어떤 교육 방식, 경험 방식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체험이나 활동 이런 것들이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는 체험 학습이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중요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보면 이제 우리 초등학교 때 보면 이제 현장 실습 뭐 이런 것들 체험 학습을 한다고 해가지고 이제 부모와 뭐 떠나는 여행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다른 것들을 통해서 이제 이뤄가는 이런 요소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상당히 이제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어렸을 때 우리 아이들도 보니까 너무 어렸을 때 이제 그런 많은 어디를 뭐 예를 들어서 다녀왔다는 걸 잘 기억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이렇게 이제 들어가기 전부터 이렇게 했던 것들은 이제 그 기억들을 이제 많이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갔다 와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사진으로 기록을 해서 어떻게 돼요? 사진으로 기록을 해서 같이 이것을 공유해야 된다는 거죠. 공유. 그래야지만 이것들이 실질적으로 보면 이런 체험을 통해서 그다음에 갔다 와서 힘들고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어떻게 이 과정을 또 이기고 왔는지, 그다음에 내가 또 만약에 실패했다 그러면 다음에는 그 실패한 걸 도구로 삼아서 어떻게 이것을 이뤄갈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뤄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음에는 이제 경험학습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경험학습의 과정은 자, 구체적인 체험과 그다음에 이 반성적인 관찰과 분석을 통해서 여기는 추상적인 개념화, 그다음에 활동적인 어떤 적용의 검증, 이 4단계를 통해서 여기에서 이제 이루어져 간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인 여기에서 여기에는 체험의 단계에 있어서는 어떤 것이냐면 4단계인데, 구체적인 체험의 단계에 있어서는 자, 구체적인 활동에 참여하여 새로운 어떤 사물이라든지 사람, 상황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새로운 어떤 외적인 정보와 자극을 어떻게 돼요? 학습자가 지닌 시각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청각, 미각, 후각, 촉각 이런 오감을 통해서 이제는 여기에서는 이제 파악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반성적인 관찰과 분석에서는 자, 이 단계에서는 뭐냐면 자, 구체적인 체험을 통해서 접하게 된 어떤 정보와 자극 이런 것들을 비판적으로 되돌아보고 그 의미를 분석해서 여기에는 내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고요.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추상적인 개념화의 단계다. 자, 내적인 관찰과 분석을 통해서 이 파악한 체험 활동의 의미를 일반화해서 새로운 개념이나 이론 등을 형성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활동적 적용의 어떤 그 검증의 단계에 있어서는 자, 새롭게 형성된 이 추상적인 지식을 새로운 상황에서의 어떤 문제를 진단하거나 해결하는 과정.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이제는 실제로 보면 검증해 보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경험 학습을 통해서 지식을 창출한다는 것은 이런 어떤 경험을 이해하고 변형의 어떤 지속적인 이 교호 작용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져 간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경험 학습에서 이제 어떤 우리가 성찰의 어떤 그런 중요한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자, 여기에서는 그 성찰의 어떤 그런 중요한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다면 경험 과정에서 이때 성찰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 첫 번째 이런 학습을 통해서 그다음에 성찰의 중요성은 자, 경험 학습은 자, 연속적인 과정이다. 그래서 이 경영학습은 연속적인 과정을 통해서 여기에서는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기는 외적인 행위로부터 교육적 의미를 찾아서 경험의 생명을 불어넣는 요소이다 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경험학습에서 여기에서는 어떤 면에서 보면 그 성찰이 없는 체험 활동은 경험 어떤 그런 학습 활동이라고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효과적인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그 성찰을 우리가 살펴보면 첫 번째는 어떤 면에서 보면 지속적인 성찰이 있고, 첫 번째는 이제 지속적 성찰이 있고, 그러니까 연속적 과정이라 했잖아요. 지속적 성찰이 있고, 두 번째는 여기는 관계적인 성찰이 있고, 세 번째는 여기에서는 도덕적 성찰이 있고, 네 번째는 이제 맥락적인 성찰이 있다는 거죠. 맥락적 성찰. 자, 지속적인 성찰은 뭐냐면 자, 체험 활동 이전의 어떤 준비 과정이라든지 체험 활동 과정, 그다음에 체험 활동 이후의 과정에서 일어나게 되는 어떤 성찰 활동이 이루어지고 이것이 다음의 체험 활동에도 연속되는 것을, 그래서 이거는 지속적으로는 것은 계속 체험 활동이 어떻게 돼요? 연속적으로 이루어져가는 이 과정을 의미하는 것이고, 자, 관계적 성찰이라는 것은 자, 체험 활동과 기존의 어떤 지식 구조, 행위와 사고 이런 것들을 연계하는 것을 우리가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도덕적 성찰은 자, 기존의 어떤 관성적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새로운 관점에서 이러한 체험 활동을 해석하고 그리고 새로운 방식으로 생각하면서 대안을 발견하고 그리고 새로운 문제를 제기하려는 것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자, 맥락적 우리가 성찰은 뭐냐면 자, 체험 활동이 이루어진 구체적인 어떤 상황이라든지 배경 이런 거 같은 맥락을 어떤 면에서 보면 고려해서 분석하고
그 의미를 발견하는 어떤 사고작용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음에는 이제 경험학습 이론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험학습 이론. 이 경험학습 이론은 자, 이제 콜브가 여기에서는 이제 콜브에 따르면 이 경험학습의 특징은 여러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이제 6가지로 우리가 정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 학습의 결과물이 아니라 이 과정을 이해하고 아이디어나 지식을 고정적이고 불변의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이 경험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형성하고 재형성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여기에서는 경험학습의 첫 번째 우리가 여기에서는 우리가 특징을 얘기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자, 이 경험학습은 학습을 경험의 토대를 둔 계속적인 과정으로 이해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지식은 학습자의 경험 속에서 계속적으로 창출되고 검증된다는 것이다. 지식은. 그리고 세 번째는 자, 이 경험학습은 학습의 과정은 세상에 적응해 가면서 나타난 어떤 대립적인 방식들 간의 이 변증법적인 교류작용을 통해서 이루어져 간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 변증적 방법은 뭐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 변증법은 자, 사물이 운동하는 과정에서 여기서는 내부에서 존재하는 어떤 모순으로 인해서 자신을 부정하게 되고 그리고 다시 이 모순을 지향함으로써 다음 단계로 발전해가는 단계. 그래서 여기에서는 계속적으로 이 모순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모순을 어떤 면에서는 부정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모순을 지향함으로써 다음 단계로 같은 경우에 발전하는 단계는 변증법이다 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자, 네 번째는 자, 이 경험학습은 학습을 세상에 적응해가는 이 종합적인 과정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다섯째는 이 경험학습은 이 사람과 환경과의 어떤 교작용을 통해서 이루어간다. 그다음에 여섯째는 이 경험학습을 어떤 지식 창조의 과정으로 본다. 그래서 자, 이 경험학습은 경험과 지식을 분리하지 않고 통합된 사상으로 간주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 경험학습은 자, 청소년들을 활동의 주체로 간주하고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고 행함으로써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어떤 그런 체험을 서로 공유해서 소중한 경험으로 새롭게 조직하고 내면화시켜 일상생활 속에서 이제는 적용시켜 나가는 원리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방학을 맞이하게 되면 이제 우리가 이제 계약을 했지만 이 방학 중에 맞이하게 되면 여러 가지 어떤 그런 프로그램들을 이제 뭐 요즘에는 학원들을 많이 보내는데 그때 보면 청소년 활동 이런 것들을 어떤 것들을 많이 활동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보면 이제 우리가 계절 스포츠가 있잖아요. 계절 스포츠라서 이제 겨울에는 뭐가 있고 여름에는 뭐가 있습니까? 겨울에는 우리가 스키 같은 거,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뭐 스케이트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하여튼간에 여름에는 뭐 수영, 그다음에 여름에 어떤 그런 수상 스키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뭐 계절 스포츠가 있겠지만 그다음에 이제 방학을 이용해서 또 우리가 간다 그러면 해외 뭐 예를 들어서 해외 어학 캠프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체험 활동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직접 이 청소년들이 참여를 통해서 어떻게 돼요? 이 경험을 통해서 실질적인 경험을 통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어떤 면에서 보면 이 버팀목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청소년들의 활동의 주체가 누구냐면 청소년들이잖아요. 그들이 그래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그들이 행하는 활동을 통해서 그 체험을 통해서 새롭게 이 자기의 내면의 세계를 변화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보면 학교 교육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학교 교육 못지않게 여기에서는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체험 활동이라든지 그다음에 학교 외부에서 이루어져가는 어떤 청소년 기관이나 활동에서 이루어져가는 이런 활동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학교 교육은 어떤 면에서 지식을 우리가 전수하는 데 쪽에 이렇게 본다 그러면 이 체험이나 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청소년 프로그램들에는 실질적으로 이 경험을 축적해 가는 거죠. 경험을 축해서. 그래서 이 경험을 축적시키면서 자신의 어떤 내면화시키고 그래서 이것을 일상생활에서 적용해가는 것은 아주 상당히 중요한 요소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은 방학이라든지 뭐 이런 어떤 그 다음에 요즘에는 뭐 토요일 날이라든지 뭐 주일 날 같은 날 특별하지 않으면 뭐 교회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기관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뭐 자녀들뿐만 아니라 참여를 하게 되면 상당히 많은 그런 어떤 내면의 어떤 그런
내면의 어떤 세계가 더 넓어지고 더 어떤 면에서는 안착되는 그러한 요소를 보게 됐다는 거죠. 요즘 이제 군에서도 보면 다양한 이런 어떤 뭐 그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도 이루어져 가고 있고, 그다음에 어떤 그런 봉사 활동을 통해서도 많이 그 활동을 하는데, 실제로 봉사 활동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가서 그 사람들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어떤 면에서 보면 큰 힘을 받고 위로를 받았다, 위안을 받았다, 뭐 이런 내용들을 많이 하는 것을 우리가 학생들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활동들은 상당히 우리가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음에는 이제 구성주의론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성주의라는 것은 뭐냐? 이 구성주의의 의미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 구성주의라는 것은, 자, 구성주의는 어떤 지식의 인식, 지식의 어떤 그런 인식과 획득, 획득에 관한 새로운 어떤 관점이라는 거죠. 여기에서 다시 이 구성주의는 지식의 어떤 인식과 여기 획득에 관한 새로운 어떤 관점이 여기에서는 어떤 이론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 구성주의적 관점, 이 구성주의적 관점을 따르게 되면 자, 지식보다 삶을 우선시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교육이나 청소년 지도에서 있어서 이 지식보다는 삶을 인내하고 가르치는 것이 중요시하다. 그래서 지식이라는 것은 어떤 삶의 맥락에서 의미를 가질 때만 이 존재 가치를 지니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지식이라는 것은 다 동일한 것이 아니잖아요. 내 삶의 어떤 맥락에서 의미를 가질 때만 그게 존재 가치가 있다는 거죠. 즉, 자, 지식은 각 개인이 처한 어떤 맥락에 따라서 구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는 절대적인 것이 없다라고는 보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교수라든지 여기에 어떤 전문가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여기에는 지식이, 거기에 대한 어떤 전문적인 어떤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일반인들이 모든적으로 이런 어떤 지식이나 전문가를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거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에 가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는 어떤 존재 가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지식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떠면은 지식에 대해서 여기에서는 겸손해야 된다. 그래서 지식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겸손해야 된다. 왜? 모든 사람이 그 가치가 맥락에서 보면은 어떤 면에서 보면 삶의 가치를 따지는 것은 각 개인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자, 백인백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어떻게 됩니까? 모두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각 개인이 처한 다양한 어떤 그런 삶의 모습과 차이를 인정하게 되면 각 개인이 형성하는 다양한 지식을 용인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는 다른 사람이 어떤 지닌 이 지식을 존중하게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어떤 의미 부여에 대해서도 개방주의적 태도를 우리가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보면 요즘 보면 뭐 예를 들어서 40에서 뭐 45세, 40, 50 넘으면 지식의 평준화를 이루어져 간다는 거잖아요. 평준화. 응? 아름다움의 평준화도 그렇고 뭐 다 이 지식의 평준화가 이루어져 간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 여기에서 보면 각 개인이 처한 어떤 다양한 모습과 어떤 차이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런 측면에서 여기에서는 받아들이면 여러분들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에는 자, 이제 구성주의의 어떤 그런 유형에 따라서 이제 여기는 급진적, 여기는 구성주의와 이제 사회적 구성주의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급진적 구성주의는 뭐냐면, 자, 급진적 구성주의는 자, 개인이 환경에 대한 적응 과정에서 자신의 어떤 삶에 필요한 지식을 구성하는 것으로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다. 그래서 급진적 구성주의는 글라저벤트라는 글라베젠트가 이 삐아제의 어떤 유기체적 환경에 대한 이 적응 과정에서 나타나는 동화라든지, 그다음에 조절, 그다음에 평형화, 이러한 어떤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인간의 어떤 지식 형성 과정을 설명함으로써 이제 등장하게 됐다라고 이제 우리가 여기는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이 지식은 인간 외부에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인간이 환경을 적응 과정의 경험을 통해서 형성한 어떤 그런 쪽에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급진적 구성주의는 개인의 어떤 인지 기능을 활용한 이 구성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개인적 구성주의, 이 어떤 면에서 보면 개인적 구성주의다. 그래서 개인적 구성주의,
라고 불리기도 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사회적 구성주의와는 이제 대별된다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사회적 구성주의입니다. 사회적 구성주의. 자, 사회적 구성주의는 이 개인만을 중고로 함으로써 여기에서는 지식이 극단적으로 상대주의화될 수 있는 이 급진적 구성주의 어떤 이 난점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등장했다. 그래서 사회적 구성주의에서 이 지식은 2단계를 거치면서 어떻게 돼요? 개인에게 이제는 획득하게 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개인에게 어떻게 획득되어 가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자, 첫 번째 단계에서는, 자, 언어를 매개로 한 사회적 상호작용 과정에서 여기는 간주관적인 이 합의를 통해서 사회적 지식이 이제는 구성이 되어 간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둘째 단계에서는, 자, 이렇게 이제 이 간주관적인 협의를 통해서 이제 이런 어떤 사회적 지식이 구성되는 걸 통해서 구성된 사회적 지식이 이제는 개인에게 내면화됨으로써 개인에게 어떻게 돼요? 이제는 획득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식은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제 창출되고, 그 다음에 문화적 형태로 공동체에 누적되는 이런 어떤 그 사회적 산물이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개인은 이 사회적 상호작용의 어떤 이 참여를 통해서 사회적 의미의 지식을 개인적 의미로 이 변환해서 내면화하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는 어떤 면에서는 비고치키에 있어서는 사회적 차원이 개인적 차원에 선행하게 되고, 그 다음에 지식의 구성에 있어서도 언어의 기능과 개인 간 대화라든지 협동, 사회적 상호작용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잠시 10분간 휴식을 하고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구성주의적 학습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0분간 휴식하고 진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